국내 로봇 회사들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력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과 단계까지 가기 전에 당장 필요한 게 협동 로봇이거든요. 근데 협동 로봇, 두산 로봇이 절대 못한다고 할 수 없는 게 협동 로봇의 매출 비중에 올해 기준으로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네, 오늘은 4월 9일 화요일입니다. 내일이 너무 중요한 선거날이어가지고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금투세 관련돼서 저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금투세 심플하게 말하면 개인 독박과세입니다. 금투세를 마치 부자 증세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철저하게 부자 감세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은 늘어나는 세금이 없습니다. 팩트는. 이게 결국은 개인 투자자만 떠안는 세금 부담만 늘어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한국주식투자연합회 정의정 회장님이 정확하게 말씀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슈퍼리치. 진짜 부자들은 이거 금투세하고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요, 이게 진짜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요. 금투세 실행되면요. 27.5%, 3억 이상은 지방세 포함해서 27.5% 세금 부과되는데요. 세금만 부과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폭증합니다. 저도 이거 주식투자 조금 수익 나니까 건강보험료 폭증 나와봐서 하는데요. 이거 3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만 연에 1,0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어요. 자, 해외에서는 최고 선진시장 미국이 최대 22%예요. 근데 현금 3억 이상 27.5% 세금 때려버린다? 그럼 5.5%를 어느 미친 외국인 투자자가 5.5% 세금 더 내면서 수익 낼지 안 낼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투자 선진시장 아니다. 우리나라 아직 선진시장 아니다. 개발도상국 수준밖에 안 된다. MACD 선진국 지수에도 계속 떨어지는 마당에 금융투자소득세는요, 세계적으로 금융 선진국들만 실시하고요. 우리나라 지금 도입하려는 거랑 제도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상당히. 자, 일단 미국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장기 보유자한테, 주식 장기 보유자한테 철저하게 세금 우대 정책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주주 환원 정책, 세 번째 경영권 보장, 네 번째 배당세와 상속 증여세를 개정. 이 네 가지의 법적 장치가 완전히 갖춰져 있는 상태로 금투세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 금투세조차도, 아니 우리나라 뭔데 5.5% 추가로 세금을 더 받습니까? 외국인 투자자 당연히 대거 이탈하고 투심 최악인 거죠. 그래서 미국처럼 장기 보유자 세금 우대 정책도 없고요. 주주 환원 정책도 없죠. 경영권 보장 안 되죠. 배당세, 분리과세 안 되죠. 상속 증여세 개정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주식 양도세를, 소위 말하는 금투세를 개인만 부과하는 거가 금투세를 실행하겠다는 거고요. 기관하고 외국인은 아무 타격이 없다니까요. 이거 0.02로 증권거래소 폐지하면 말 그대로 기관 외국인 세금만 인하하는 거예요. 개인만 그냥 독박과세예요. 외국인 기관은 단타 겁나 쳐가지고 오히려 부자 되는 거죠. 자, 여기 기사도 있잖아요. 거래세 내려서 증시 활성화? 증시 활성화가 아니고 단타 늘어서 투기장 된다고, 주시장. 증권거래소 없애가지고 금투세 실행한다고 부자 증세라는 프레임 씌우는데 프레임 씌우지 마세요, 진짜.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외국인 투자자만 떠날까요? 금투세 도입하면요, 고액자산가 펀드런 터져요. 그나마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형 ETF하고 펀드 일부 들어간 것도 다 환매하고 아마 다 미장으로 떠날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오면 기업이 주식시장 통해서 열심히 자금 공급받잖아요. 자금 공급자 역할이 망가지는 거라니까요. 대만이요, 금투세 3번 도입하려다가 실패했어요. 금투세 89년도에 도입했다가 1개월 만에 주가가 40% 폭락했어요. 3번 도입하려다 구조도 우리나라랑 아주 비슷해요. 반도체 강국의 소득 규모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 금투세 도입하면 주가 폭락 가능성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 다 떠나겠죠. 기관 단타 열심히 치겠죠. 단타 열심히 치면 개인 투자자만 피해 보는 거죠. 이게 진짜 제가 너무 얘기하고 싶었는데 참다 내일 이제 우리 선거해야 되잖아요. 너무 중요한 선거해야 되니까 특정 정당을 떠나서 개인 투자자한테 피해 입히는 이 개인 독박과세, 금투세
폐지는 너무 필수다. 뭐 그렇다고 금투세 관련돼서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증권 조세 전문가분들이 반기별로 원천 징수하는 거 역단위로 조정 필요하고요. 해외 펀드 250만 원만 비과세 되고 그 다음부터는 세금 엄청 떼잖아요. 그 역차별 문제도 해소해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보완되면 되죠. 보완. 첫 번째, 증권거래소 폐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 보유자 세금 우대 정책, 그 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 경영권 보장. 배당세라도 분리과세 해주든가요. 그죠? 배당세 지금 15.4%, 세제 혜택 받는 절세 계좌에만 9.9% 분리과세 하잖아요. 외국인 기관이 여기 보세요. 펀드런하고 대만 시장 폭락 나왔다고요. 40%. 그럼 우리나라 100%죠. 우리나라만 금투세 적용한다고 폭락 안 나올 거예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 다 팔고 떠나면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 올릴 수 있을까요? 이 너무 문제가 심각한 이거를 그냥 많은 분들이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입 닫고 있는 게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려요. 정치적인 거 전혀 상관없어요. 만약에 증시 금투세 도입하잖아요. 대만 따라갈 확률 매우 높습니다. 폭락 나오고요. 그 폭락 누가 감당할 건데요? 증시 폭락 나오는 거. 세 번째,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한테 오히려 좋은 장이라고요. 개인만 독박 쓰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열심히 단타 쳐가지고 아마 투기장으로 만들 거예요, 주식시장을. 그리고 주식시장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기업들이 공모 왜 해요? IPO 왜 해요? 주식시장에서 돈 받아가지고 그걸로 신규 투자도 하고 시설 투자도 늘리고 연구개발비도 늘리고 시설 투자도 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더 업그레이드 되려고 물론 모든 기업들이 다 그런 선한 의지로 자금 조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려고 지금 상장하고 상장을 유지하는 건데 이럴 거면 상장하려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이거 최근 기사예요. 넥슨 국내 탑티어 이 넥슨이 중국 기업에 팔려갈 뻔했어요. 과도하게 세금 적용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있는데 지금 중국 기업에 팔려갈 뻔했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그냥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가 됐어요. 아니 국민연금이 넥슨에 관한 뭐 경영에 대해서 뭘 압니까 진짜. 이것도 저는 참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금투세는 폐해가 너무 많고요. 금투세 도입한다고 하는 거 완전히 이건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있네요. 과도한 상속세로 정부가 갑자기 넥슨 주주가 됐어요. 최대 주주 할증 때 상속세율 60% 한다고 해서 이거 진짜 문제가 많다. 도입하기 시기상조고 도입했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과 폐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내일 투표 관련돼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이나 정치적 의견 표시하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투표로 두산 로보틱스를 제일 많이 말씀 주셔서 네, 두산 로보틱스 한번 같이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두산 로보틱스를 최근에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오히려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역발상으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는 야 기술력 일본에 되겠어? 기술력이 너무 형편없다 우리나라 로봇 기술력. 자, 두 번째 정말 거품 심하다. 자, 이거 기술력 일본이랑 독일이 있는데 되겠어? 이거 세모고요. 로봇 업체마다 당연히 다른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거품 심하다? 이거 반인정입니다. 왜냐? 작년에 너무 밸류를 세게 땡겼어요. 그러면 우리 크게 디테일하게 생각해 봐야 돼. 로봇을 그냥 가치주의 관점으로 볼 거냐 구조적 성장주의 관점으로 볼 거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세 번째,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지고 이익의 가시성이 안 보인다. 이익의 가시성 안 보이는 거?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는 그건 그 사람 생각인 것 같고요. 이익의 가시성이 떨어진다? 물론 이익의 가시성 로봇 회사들 레인보우, 두산 로보틱스 다 적자고 흑자 된다고 해도 그나마 올해 두산 로보틱스가 21억 흑자 전환한다고 했으니까 두산 로보틱스 계획은 뭐 27년까지 900억대 어느 세월에 900억대 흑자 전환에 이런 또 부정적인 얘기를 막 쏟아냅니다. 900억 되는 흑자 전환 시기가 늦어질 수는 있죠. 근데 저는 900억 충분히 달성할 거라고 봅니다. 자, 역발상의 관점으로 부정적인 얘기가 쏟아지면 그때는 상대적으로 저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 막 신고가 찍는데 여기서 목표가 경험상 말씀드려요. 막 상향하는 레포트가 나와요. 그러면 고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신고가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때가 과거에 그랬어요. 삼성전자 9만 원 중반 가니까 갑자기 뭐 11만 원 목표가 막 쏟아졌어요. 12만 원 목표가도 나오고. 반대로 두산 로보틱스 부정적인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러면서 목표가를 낮춰요. 막 낮춰요. 그러면 오히려 이럴 때는 저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부정적인 얘기가 막 돌아다녀요. 상대적으로 반대로 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 로보틱스 비싼 거 어느 정도 인정하고, 뭐 두산 로보틱스의 뭐 기술력에 대해서 일본하고 독일이랑 차이가 많이 나냐, 그런 거 감안해도 앞으로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자, 유통업계 로봇 도입 새로운 지평을 열다. 협동 로봇 솔루션 판매 채널 다각화로 시장 확대. 북미 협동 로봇 수요 회복의 성장 기대. 박정원 두산 회장, 소형 원전 로봇 반도체 신사업에 승부통할까?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20% 육박. 흑자 전환 박차, 국내외 시장 공략 가속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로봇기업 상장 출사표. 코스피 200 신규 편입 예상 종목. 두산 로보틱스 MSCI 5월 달에 편입 관련된 이슈 때문에 수급 때문에 올렸다고 얘기하시는 분, 그거 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아니, 두산 로보틱스가 펀더멘탈이 아예 없는 회사도 아니고 어떻게 수급만 좋다고 올립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로봇 의사가 대한 협동 로봇 실제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복강경 그 수술하는데 인공지능 로봇과 교감하다. 두산 4세예요, 4세. 근데 두산 로보틱스 지금 사장으로 부임했어요. 완전 오너잖아요. 월급쟁이 사장이 아니고 오너가 두산 로보틱스 사장 부임했다는 거는 핵심 계열사로 보는 겁니다. 핵심 계열사로. 금리 인하 시작되면 K로봇 시대 온다. 유통업계에 스며든 로봇 더 확장된다. 젠슨 왕이 말했다. 미래에는 움직이는 모든 것이 로봇이 된다. 로봇업계 작년 적자 폭효, R&D 투자 확대 영향. 협동로봇 주방을 벗어나 공장까지 향한다. 승부처는 힘. 피규어 01 AI 로봇 글로벌 빅테크 247조의 상황. 협동로봇이 구현하는 미래삶 어디까지 써놨니? 이 기사 원문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포함된 로봇 관련된 회사 상당히 주가 나빴습니다. 큐렉소가 33% 빠졌고 두산 로보틱스 34%나 연초 대비 빠졌고요. 반면에 에브리보 79% 올랐고, 최근에 티로보틱스, 인탑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로보스타, 티라유텍 정도가 올랐지만 요거 평균 내보면 최고점 대비 평균가 마이너스 45에서 50% 정도로 고점 대비 많이 빠졌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40%나 빠졌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는 의무 보호 물량, 보호예수 물량 나올 때마다 주가가 뭐 7%씩 급락 나오죠. 자, 요거는 유한타증권에서 가져왔는데 엄청 잘 구분해 놨어요. 그죠? LG전자 대기업 쪽에는,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 HD현대, 하나, 두산 이렇게 있고, 제조로봇 쪽에 이송호, 사이맥스, 라운테크, 로체, 물류는 티로보틱스, V온텍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검사 로봇 쪽에는 고영하고 인텍플러스 대표적으로, 서비스 로봇 쪽에 협동은 뉴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그죠? 감속기 쪽에는 SPG, SBB테크, 의료는 고영하고 큐렉소가 있죠. 모터 쪽에 로보티즈, 그 OEM, ODM, 그러니까 위탁 생산하는 게 로보스타하고 인탑스, 로봇 청소기는 에브리보드 있죠. 그 다음에 기타, 대동, 요렇게도 구분해놨어요. 요것도 표 보시고요. 24년은 AI가 로봇이랑 자율주행하고 융합되는 시대가 될 거다. 많은 분들이 AI랑 결합되는 영순위로 자율주행보다 로봇을 꼽았고요. AI의 로봇의 융복합 산업이 24년도에 엄청나게 커질 거다. BCG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거든요. 전체 로봇 시장이 20년에 250억 달러에서 2030년에 2,600억 달러, 350조 전망했습니다. 협동 로봇이 연평균 27%라 했는데 어디는 35% 보는 데가 있고요. 보수적으로 보는 데가 연평균 27%인데요. 2030년 77억 달러까지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2030년 기준으로 치면 대략 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15조에서 20조 시장이고요. 두산 로봇이 연에 3,200대예요. 그리고 1등 덴마크의 유니버설 로봇이 32,000대니까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두산 로봇도 엄청나게 성장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고요. 글로벌 협동 로봇의 연 6만 대 시장이니까 두산 로봇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두산 로봇 20%까지 충분히 그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 회사가 27년까지 우리 시장 침투를 20%까지 늘리겠다고 했어요. 서비스 로봇 28년 기준으로 848억 달러고 연평균 15% 성장하고요. AI 로봇은 연평균 협동 로봇만큼 성장합니다. 2030년까지 1848억 달러. 우주항공 로봇 28년까지 7조 6천억 시장. 국방이 아니고 국방입니다. 국방 로봇 연평균 10% 성장해서 25년 32조 시장. 코스닥 로봇, 이 로봇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그 코스닥 관련된 기업들의 로봇 수준이 70% 수준까지 왔고요. 제가 SBS 나가가지고 로봇
로봇만 40년 한 제 목욕이 됐던 한양대 지금 그 교수님으로 계시고 코가 로보틱스 그 대표님으로 계시는 분 만났는데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의 기술력이 글로벌 기업하고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차이가 많이 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직접 들었습니다. 실제 로봇만 40년 동안 물론 그 안에 들어가는 상당 부품이 일본 거를 쓰고 독일 걸 쓰는 부분은 있지만 로봇의 그 기술력 관련돼서 그렇게 막 글로벌하고 시중에 로봇 산업을 나쁘게 보는 분들 로봇 고평가되어 있다고 까는 분들의 의견처럼 로봇 기술이 막 국내 기술 로봇 관련된 기술이 그렇게 형편없지 않습니다. 예. 또 진짜 재미난 건 뭐냐면 그 3%가 문제는 많지만 3%가 이제 로봇 관련된 그분도 또 한양대 교수님이시더라고요. 한재원 교수님 나와서 얘기한 거 중에 딱 들어오는 게 어떤 게 인상 깊게 들었냐면 주변에 로봇 관련돼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로봇 관련된 교수님들이 어느 순간 너무 바빠져서 얼굴 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만큼 로봇 산업이 잘 되고 앞으로 폭풍 성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분들이 바빠지고 몸값의 가치가 올라간 거고요. 그 심지어 그 한재건 교수님이 CTO로 있는 A로봇이란 회사도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투자금이 들어와 가지고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고 그게 부담이 된다고 농담할 정도로 로봇 관련된 투자의 흐름이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보는 시각의 차이가 큰 것 같고 로봇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국내 로봇 회사들이 물론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만큼의 기술력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과 단계까지 가기 전에 당장 필요한 게 협동 로봇이거든요. 근데 협동 로봇, 두산 로봇이 절대 못한다고 할 수 없는 게 협동 로봇의 매출 비중에 올해 기준으로 65%까지 다 해외 매출 비중이 될 것 같고요. 해외 매출 비중 중에 가장 경쟁이 치열하고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의 매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북미하고 유럽 시장에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협동 로봇은 말 그대로 사람의 팔을 모방합니다. 산업이 아니고요. 사람의 팔을 모방한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한국항공우주 KF-21 전투기 생산 라인에 협동 로봇 투입한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협동 로봇의 어플리케이션이 엄청나게 다양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장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미국 스타트업 피겨 AI가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형 로봇 공개로 로봇 가사 도우미 출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칩 관련된 AI 칩 관련된 기술 컨퍼런스에서 인간 수준의 AGI, 요거 개념 많이 보셨죠? 범용 인공지능이 5년 내 등장해 조기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로봇 기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AI 접목해서 상황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진정한 휴머노이드 수준을 넘어 완전 인간 나이로 치면 유치원생 정도의 소통, 동작, 그러려면 생성형 AI가 필요하고 행동 생성형 AI가 초기 수준이기 때문에 행동 생성형 AI가 성인 수준으로 올라오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완전 일생생활에서 돌아다니겠죠. 그 시기가 머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로봇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산업 현장은 2030년에 로봇으로 거의 다 바뀌는 수준이 되고 생활 현장에는 2035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독일 부품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국내에 부품 중에 제일 비중이 크고 비싼 게 감속기인데 그 로봇 공학자분들 얘기는 요 액추에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액추에이터. 그래서 일본, 독일 부품이 독점하는 거 우리나라 SPG나 SBB 테크 같은 회사들이 감속기를 국산화 성공해서 이제 국산화 엄청 수요를 늘리려고 하죠. 그리고 정부에서 안에 부품 국산화율 80%까지 올리겠다고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했고요. 피겨 01 말고도 아마존 물류창고 실증 테스트 거친 어질리티 로보틱스라는 게 있고요. 국내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보도 있고요. 일본의 휴머노이드도 있습니다. 구조적인 범용성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인 범용성. 특정 산업에만 쓰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산업이 확장되고 있다는. 지금 푸드테크, 음식료, F&B, 또 뭐 있죠? 의료에 또 쓰이죠. 국방, 방산에도 쓰이죠. 그죠? 아까 우주 항공에도 쓰이죠. 그럼 Q 자체가 그냥 드라마틱하게 늘어난다는 거고요. 협동 모델,
AMR, 소프트웨어, 인력, 신규 법인 이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코스트. 그러니까 이익 구조가 이 비용을 다 떨구고 남는 게 있어야 될 만큼 마진이 아직 안 나니까 적자인데 이런 비용 투자한 거 있잖아요. 협동 모델, 새로운 거, 신규 모델 개발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나 인력이나 신규 법인 투자하는 거 다 선제적 투자 성격이 강하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환학이 그렇더라고. 환학이랑 야스카와 로봇이 이런 선제적 투자 진행했을 때 이익이 안 나고 적자 폭이 오래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이게 레버리지 효과로 쌓이니까 그때부터는 이익이 폭증하기 시작했다. 피규어 01 같은 경우는 BMW 미국 공장에 조립이라든지 판금이라든지 창고, 구조적 범용성에 자동차 산업도 들어갑니다. 이런 위험 작업이나 단조로운 공정을 로봇이 대체할 거로 보이고요. 이 디지트, 휴머노이드 로봇 디지트가 지금 2족 보잉 로봇인데 작년부터 10,000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구성된 팹이 나올 거라 보고요. 아마존 물류센터 여기 10,000대 있죠, 디지트. 그러면 이게 규모의 경제나 가격 하락이나 모두 만족해서 오레곤주에서 대량 생산이 들어갈 거로 보고 있고요. 결국은 모든 사물이나 구조물도 환경 자체가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에게 최적화된 것처럼 로봇에게 최적화된 상황으로 올 것이다. 2040년까지는 10억대 이상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확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년짜리 스타트업 피규어 AI에 8천억 이상 투자가 유치되고 있고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데는 모든 인력 대체 수요로 협동 로봇이 폭증할 거로 보이고요. 지금 유니버셜 1등, 협동 로봇 1등, 덴마크의 유니버셜을 테러다인이란 반도체 장비 회사가 인수했죠, 미국에. 그래서 테러다인 협동 로봇이랑 엔비디아랑 같이 협업해서 자율주행 로봇 기능이랑 AI 기능이 추가된 완전히 인간같이 인간에 최적화돼서 스스로 학습하고 응용 능력 갖춘 그루트란 이게 로봇 하드웨어 베이스는 테러다인 협동 로봇 유니버셜 모기업이죠. 여기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를 엔비디아 소프트웨어를 얹은 거죠. 하드웨어는 테러다인, 소프트웨어는 엔비디아 해서 그루트가 되고 이 그루트 자체가 자연어를 이해하고 인간 행동을 관찰해 인간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모방 설계하고요. 인간의 실제 세계에 탐색을 하고 인간의 적응, 상호작용, 민첩성, 기타 기술적인 학습까지 맞춘 거고요. 이게 엔비디아의 아이작 로보틱스라는 플랫폼입니다. 협동 로봇이요. 지금 대당 가격이 4에서 5천만 원인데요. 이 SI란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SI가 뭔지. SI를 거쳐서 실제 엔드 유저한테는 7천만 원을 팔게 됩니다. 로보틱스랑 인베디드 AI 혁신을 주도하는 엔비디아가 지금 토르 시스템 온칩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컴퓨터 제슨 토르로 공개를 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인간에 완전 최적화된 완전히 인간 모듈 AI 플러스 최첨단 민첩성 플러스 경로 계획을 자율주행 이동 경로 그 계획을 최대 80회나 빨리 인식하고요. 데이터 처리랑 관련돼서 이 데이터 처리 개발자들 신규 로봇 자동화에 폭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30년에 제조 현장은 거의 100% 다 90% 가까이 로봇이고 2035년에 일상생활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쓸 거다. 감속기가 핵심 부품이라서 감속기 낮추는 작업을 하는데 감속기 같은 경우는 일본의 하모닉, 소형은 하모닉, 중대형은 납데스코. 근데 그거를 지금 국산화했죠, 지금. 테슬라 로봇 목표가 2,600만 원대까지 낮춘다고 했어요. 가격이 싸지면 더 많이 커지겠죠. 심지어 애플 자율주행차 사업 포기하고 가정용 로봇 개발로 전환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로봇에 대한 글로벌 빅테크 국내 대기업 관심이 뜨겁다는 거고요. 서비스 로봇 시장 연평균 36% 성장하고요. 국내에 서빙 로봇 도입된 것만 10,000대 이상입니다. 시장으로 치면 3천억 시장이고 조리하는 로봇은 작년에만 10배 증가한 5,000대 시장이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 IPO 준비한 로봇 기업만 시스콘 로보틱스, PNS 미케닉스, 에이럭스, 코스모 로보틱스.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교촌 FMB 아시죠? 교촌 치킨. 뉴로메카랑 치킨 로봇 협업 맺은 것도 있지만 두산 로보틱스나 교촌 FMB 본사에 오산 본사에다가 로봇 1호기 도입했고요. 올해 상반기 안에 전국 매장으로 도입 방침 예상하고 있고요. 자, 협동 로봇 압도적 국내 1등이고요. 24년 북미 유럽 매출만 65% 이상 기대되고요. 작년에 이미 60% 가까이 나왔고요.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북미 유럽 시장에서 잘하는 두산 로보틱스가 계속 잘할 수밖에 없는 게 북미 유럽 시장 자체가 글로벌 40% 이상입니다. 그런데 협동 로봇 제품 관련돼서 로봇 관련된 전문 관계자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중요한 게
제품 라인업이다. 제품 라인업 엄청 중요하다. 제품 라인업이 다양하게 있어야지 어느 어플리케이션에 어느 맞춤화 전략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품 라인업이 로봇 관계자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런데 가장 글로벌로 라인업이 다양하게 됐어요. 자, 두산 로보틱스만 13개의 라인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협동 로봇 회사는 5개에서 6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경쟁업체의 강점이 있고요. 이 심지어 13개 라인조차 26년에서 27년에 17개 라인으로 늘린다고 했어요. 첫 번째 E 시리즈, F&B 산업에 특화되어 있고요. H 시리즈, 하이페이로드, 가바나 중에 큰 제품이고요. M 시리즈, 토크 센서를 탑재한 프리미엄 제품이고요. 프리미엄만 많이 팔릴 것 같다고, 프리미엄 비싼 거, 프리미엄만 잘하면 협동로봇에서 1등하냐,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골고루 상품이 많아가지고 골고루 많은 상품들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어떻게 고객한테 최적화되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가장 잘 되어 있다고요. A 시리즈는 말 그대로 5kg의 저가의 보급형 제품이다. 장기적으로는 A하고 M 시리즈 판매량 확대를 통해 유니버셜 로보틱스가 선점한 페이로드 3에서 10kg 시장 공략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아까 27년 기준 20% 초과 예상이라고 했어요. 그 대만의 테크맨 로봇이랑 시장 침투율 차이가 0.9% 난다고는 많이 말씀드렸는데 테크맨 로봇은요 8.9%에서 6.7, 뭐 5.3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 거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2.3, 4점 몇, 지금 5.4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3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고요. 물론 중국 제외 글로벌 시장이고요. 중국 포함한 시장에서는 중국 로보틱스 회사가 2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6위권으로 밀려납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주 시장은 북미하고 유럽이니까 중국 내수 시장하고는 큰 상관은 없다. 테슬라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인지, 판단, 수행을 자율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로봇 소프트웨어와 상당히 비슷하고 그래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능의 바탕에서 옵티머스 강조하는 거고요. 자,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으로 분류되는 거고요. 협동 로봇은 말 그대로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 작업해서 상호작용하는 로봇이고요. 물류 로봇도 서비스 로봇의 일종인데 지금 CJ 대한통운에서 인건비 상승 가속화되고 노동력 부족하니까 대규모 투자했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바디프렌드랑 헬스케어, 바디프렌드 하면 안마의자만 생각하시는데 5년간 1,000억 이상 계속 로봇에 투자했고요. 협동 로봇 관련돼서 이 헬스케어 로봇 라인업에 두산 로보틱스랑 MOU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러니까 보호예수 물량 관련돼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보호예수 물량 나올 때마다 주가가 폭락하니까 대략 34% 정도 지금 소화된 수준이고요. 23년도 매출 20% 대략 증가했고 영업이익 192억 적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선제적인 투자 측면이 강하다. 24년도에 북미 협동 로봇 수요는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작년 기준으로 북미가 24% 매출 차지했고 유럽이 26% 차지했는데 요거 2개 합쳐서 65%까지 늘어납니다 지금. 그리고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은 북미 유럽 작년 기준으로 54%였어요. 북미하고 유럽만 합쳐서. 협동 로봇의 가장 압도적인 강한 대륙권이고요. 지금 북미하고 유럽에서 전기차 반도체 생산 공장 설립 늘리죠. 그러면 전기차 수혜도 받는 거고요. 반도체 수혜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랑 반도체가 앞으로 되면 로봇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당연히 같이 따라간다. 이게 최근에 4월 5일날 최대 주주 27주 의무보유 해제되니까 주가 폭락 나왔죠. 해외 판매 채널은 24년에 109개에서 27년 130개까지 확대되고요. 작년 기준 81개니까 50% 이상 해외 판매 비중 늘어나는 거고 당연히 북미하고 유럽 쪽에 집중하지만 지금 얘네가 어디까지 캐파 늘리려고 하냐면요. 중남미하고 동남아시아 시장까지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남미하고 동남아시아 시장. 그래서 캐파 당연히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고 F&B 솔루션 지금 푸드테크 장난 아니잖아요. 푸드테크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는데 이쪽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뭐 나왔죠? 어제 기사 나왔죠? 메가커피에 들어왔어요. 메가커피. 프랜차이즈 2위입니다. 커피. 그래서 메가커피 이제 스타트 끊었거든요. 그래서 메가커피 진출한 거 보면 이 푸드테크 쪽에서도 엄청나게 쓰임새가 커질 거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가장 비싼 모델, 고가의 H 시리즈, 가바나중 높은 거, 이게 매출 비중 47%예요. 그러면 그 마진율이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확률이 높고요. B2C 넘어서 B2B까지 수화물 핸들링하는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고요. 자, 전투기 쪽 한국항공우주 KF-21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들어갔다는 거는 저는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두산 로보틱스, 왜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동 로봇
로봇보다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 제품 어플리케이션이 훨씬 다양화되어 있고 더 기술력이 있으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국항공우주 들어갔다? 그럼 저는 한국항공우주 입장에서 당연히 두산 로보틱스랑 경쟁 붙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이 팔레타이징 전용 그 고가 모델, 고가의 가반 하중 높은 거 모델 출시 예정이고요. H 시리즈 확대 적용하고요. 지금 커피 이미 메가커피 기사 나왔죠. 그 다음에 교촌치킨 나왔죠. F&B 솔루션 연내 본격적으로 현장 적용 확대될 거로 보이고요. 적재 적용 30kg. 이게 가반 하중 30kg 무게가 높을수록 사실은 단가도 비싸지고 기술적으로 더 난이도가 있는 건데 유니버설 로봇도 세계 1등 유니버설 덴마크 유니버설 로봇도 가반 하중 기준으로 25인데 20에서 25인데 30kg면 세계 최대 가반 하중 예상하는 거고요. 시장 점유율 20%대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유니버설 로봇이 50% 압도적인 1등인데 얘네도 40%대까지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고요. 이거 5월 MSCI 편입 요거 예상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당히 주가가 올라간 건데 그거 다 지금 33% 빠지면서 다 반납했고요. R&D 매출 비중이 19%입니다. 그러니까 R&D 비중이 엄청 들어가는데 이것도 선제적 측면에 투자가 강하다. 그리고 협동 로봇으로 성장성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율 이동주행 로봇, AMR하고 스마트 팩토리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요. 두산 기업형 벤처 캐피탈, 두산 인베스트 200억 출자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유럽 생산 거점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메가커피 말씀드렸고 이 메가커피에 결국은 메가커피 그 커피 머신이랑 연계해서 에스프레소 추출 작업을 하고요. 생산 캐파 2배 얘네가 늘렸어요. 얘네도. 그러니까 그만큼 북미하고 유럽에서 잘 팔리니까 생산 캐파 2배 늘리지 절대로 생산 캐파는 그냥 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 캐파 늘려서 더 산업별로 다양한 라인으로 특화시키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새 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이라고 1월 달에 발표했는데 제조 로봇 밀도는 세계 1위 그리고 핵심 부품 높은 의존도 탈피하겠다고 해서 8개 핵심 기술 하드웨어 5개, 소프트웨어 3개 하겠다고 했고요. AI랑 결합된 소프트웨어 핵심 인력 양성 15,000명 하겠다고 했고요. 로봇 전문 기업 150개 육성하겠다고 했고요. K로봇 글로벌 진출 확대를 해서 2030년까지 총 100만 대 로봇 수출하겠다. 그리고 해외 시장 지원하는 건 물론이고 로봇 친화적 인프라랑 안전망 구축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대구의 구병원이랑 협동 로봇 활용해서 복강경 수술 보조 솔루션으로 담낭 절제 수술 성공했고요. 지금 의료까지 진출했고요. SK 에어코플랜트 자회사 테스의 그 LA 공장의 IT 자산 서비스 공장도 두산 협동 로봇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반도체, 그 다음에 이 에너지 회사 쪽까지, 그 다음에 현대차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에 전장 부품 검사 쪽에 두산 로보틱스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자동차 어플리케이션, 두산 로보틱스의 기술력은 20개의 안전 기능을 통과를 했고요. 충동 민감도에 즉각 대응할 정도로 기술력이 있고요. 협동 로봇 업체 중에 지금 26년 17개 확대 예정이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다양한 로봇 관련된 기업의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가 포함된 2023년 그 국내 로봇 관련된 회사들의 실적이고요. 여기서 보면 작년 기준으로 흑자낸 회사는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흑자낸 회사는 제우스, SPG, 삼익THK, 그 다음에 고영, 그 다음에 스맥, 미래컴퍼니, 로보스타, 휴림로봇, 그리고 라운테크, 에브리봇, 그리고 아지넥스텍, 그 다음에 로보로보, 해성TPC, 큐렉소가 안 보이네. 큐렉소 영업이익으로는 흑자고 당기순이익은 적자. 이런 회사들이 있다. 로봇 관련된 이게 작년 실적표고요. 매출 사이즈는 물론 이 회사들이 100% 로봇은 아니기 때문에 SPG하고 제우스라는 회사가 매출 삼익THK 이 회사가 매출 사이즈 규모로는 제일 크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전년 대비 18% 증가한 53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권 없는,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혼자 일하는 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서비스 로봇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두산그룹 계열사 중에 역시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영업 R&D 연구개발비가 커졌는데 이 연구개발비는 그냥 놀리는 연구개발비가 아니죠. 이건 계속 쌓여서 결국 무형자산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성장 동력으로 판단하는 대기업 당연히 LG, 삼성, 현대, 두산,
HD, 한화, 그죠? 한화가 요새 피자 만드는 스텔라 로봇회사 인수하고 푸드테크 쪽으로 상당히 잘하죠. 협동 로봇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기존 산업용 로봇보다 일단 가격이 싸고요. 다품종 변종 생산이 가능합니다. 산업용 로봇은 소품종. 그래서 협동 로봇이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이 엄청 다양한 거예요. 가반 하중이 3에서 16kg인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가반 하중 30kg까지 늘리려고 하고요. 비용 6천만 원대예요. 엄청 1억 대비 40%나 싸죠. 그 다음에 협동 로봇은 공간재 배치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실질 노동 인구는 계속 드라마틱하게 감소하고 있죠. 로봇 기술력 2030년까지 80% 정부에서 핵심 부품 내재화하고 로봇 관련된 기술력 글로벌 회사랑 격차를 상당히 줄이겠다고 했고요. 서비스 로봇 2030년까지 70만 대까지 보급하겠다고 했고요. 종합 경쟁력, 로봇 경쟁력 우리나라가 일본, 독일, 미국 다음 한국하고 중국은 비슷한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막 우리나라 그 로봇 경쟁력이 실제 로봇 업계에 계신 분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로 들어보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경쟁해볼 만하다. 로봇 산업에 대해서 우리 2차전지 산업처럼 반도체 산업처럼 구조적 성장 산업인데 우리가 우리 기술력이나 우리의 경쟁력이나 우리 그거를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는 있지만 굳이 그걸 최근에 로봇 관련돼서 안 좋게 얘기하신 분들처럼 깎아낼 필요는 없다. 자, 국내 로봇 산업 규모는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K 로봇 산업 규모 4배 이상 203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술, 인력, 기업 모두. 그래서 산업 규모를 20조 원 플러스 알파까지 키우겠다고 한 거고요. 예, 3대 전략, 그죠? 이렇게 인프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하고 로봇 3대 핵심 경쟁력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매출이 그냥 2배씩 계속 늘어나요. 물론 글로벌 로봇 회사 대비해서 비싼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그걸 적자 회사니까 PSR로 보면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40배 안짝으로 떨어지고 이게 아마 25년, 26년 가면 20배 안짝으로 떨어질 건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로봇 회사들이 PSR 기준으로 보통 6배, 7배니까 비싼 거 맞죠.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많이 오른 거 지금 고점 대비 40% 이상 빠지면서 반납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흑자 전환 돼야 되는데 그럼 흑자 전환돼서 내년에 이제 570억 영업이익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구조적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로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가점을 어떻게 줄 거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매출은 2배씩 성장하는 거고 그건 캐파 2배 증가하는 게 말해주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북미하고 유럽에서 65%씩 매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스마트한 개미라고 봅니다. 최근에 주가가 30% 이상 박살나니까 개인 투자자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계속 샀다 팔았다 하고 있지만 사는 추세가 더 강하고요. 기관 투자자 최근에 3월 중순까지만 해도 열심히 샀다 최근에는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팔고 사모펀드도 팔고 보험도 팔고 투신도 파니까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고요. 일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대는 59,000원, 74,000원, 94,500원, 108,000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거의 지금 단기 이제 지지선까지 왔는데 만약 여기서 이탈한다? 59,000원대까지 빠질 확률이 있지만 RSI상에 과매도 신호가 나왔다. 로봇 관련된 부분은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멘텀이 지금 최근에 붙은 게 없어요. 전부 AI나 반도체 쪽으로 갔기 때문에 모멘텀 붙어주면 저는 언제든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봉입니다. 월봉상의 이 의미 있는 가격대는 68,000원부터 116,000원대인데요. 월봉상의 일종의 저는 지금 박스 구간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봉보다는 주봉, 주봉보다는 월봉을 보고 월봉보다는 연봉을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보면 환학도 글로벌 경쟁사죠. 환학도 지금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흐름을 보면서 약간 옆으로 기는 정체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테러다인은 주가가 최고점 찍고 꺾였다가 테러다인도 최근에 주가가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물류, 교육, 서비스, 농업, F&B 다양한 산업으로 이제는 한국항공우주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진출한 거 보면 방위 산업에도 진출 가능성이 있고요. 당연히 배터리, 이 모빌리티 쪽에 들어가고요. 자동차, 바이오까지도 로봇 산업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센서라든지 감속기라든지 이런 부족한 부분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80% 이상 빠르게 부품 내재화해야 된다. 네, 국산화율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지금 감속기 보세요. 35%밖에 안 되고 센서는 42%밖에 안 되고 제어기 47%. 이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80% 이상 하겠다고 했고요. 협동로봇 매출이 거의 90%죠. 근데 중요한 건 유럽하고 북미에서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하고 북미의 판매 채널을 드라마틱하게 늘리고 있다. 예,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펀더멘탈에는 큰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나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가 빠지는 측면만 보지 마시고 펀더멘탈 측면을 더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1분기 실적 나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로봇 산업이 구조적인 성장 산업은 맞고 우리나라가 테슬라 옵티머스급의 휴머노이드 기술력이 부족한다고 할지언정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에서 글로벌 탑5급이고 큐렉소 같은 회사는 의료용 로봇에서 상당히 글로벌로 탑 10권 안에 진입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된 회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AI랑 융합되고 로봇은 반도체랑 융합되고 로봇은 다양한 제조업체랑 융합되고 로봇은 우리 실생활에 푸드테크하고도 융합이 되는 엄청나게 그 폭풍 성장하는 구조적 성장주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 중에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에 집중해서 잘 하고 있고 협동 로봇이 지금 당장 엄청나게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협동 로봇 시장은 성장률로 연평균 35%라는 높은 성장률로 증명하고 있고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잘 포지셔닝이 돼 있다. 예,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주가 빠지는 부분만 보지 마시고 두산 로보틱스의 펀더멘탈이 깨질까 그거에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더 정확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시간 동안 두산 로보틱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